부처님 출가자일부터 열반제일로 이어진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수행정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열반절인 어제 서울 조계사와 도선사 등에서는 부처님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본 법석이 펼쳐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종교 편향에 대응해 조계종 교구 변사별로 지역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차기 정부 대선 공약인 종교평화위원회 신설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경북 울진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봄각 스님이 이끄는 고향 금륜사 화엄장학회가 학인 스님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꿈과 희망을 응원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제의 80살 학자의 신간서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로 이어진 일주일간 불교계에서는 기도법회를 비롯한 다양한 수행정진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열반절을 맞은 어제 서울 조계사와 도선사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부처님 열반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는 큰 스님들의 법문과 불자들의 기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보다 더 간절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부처님이 40여 년간 진리를 전한 뒤 쿠시니가라에서 열반에 든 날을 기려 불심을 다잡는 기도를 올립니다. 서울 조계사 법석에 오른 상월 보선 대종사는 특별 법문을 통해 온갖 번뇌를 끊고 완전한 평안에 이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생멸이 낳고 죽음이 바로 행복이다. 이것만 알면 우리 편하잖아요. 편하시겠죠. 항상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항상 행복해. 그런데 이걸 몰라. 모르니까 어째요? 공부를 해야 된다. 모르니까. 공부 방법으로는 한국 불교의 전통인 가나선을 답으로 제시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부대중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는 의심을 기반으로 화두를 참고하는 것 말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준 것은 내 생각이고 네가 스스로 참고해 알아야 그것이 바로 한 것이다. 네가 스스로 참고해라. 도 닦아라 하고 말이 그 말이 도 닦아라. 청담 선사의 법향이 서린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는 전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이 법사로 나선 가운데 열반제일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허운 스님이 지난 10여 년간 교구장을 비롯한 종단 소임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제방 선원을 다니며 용맹정진해 왔다는 점에서 일주일 수행을 회양한 도선사 열반절 법회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허운 스님은 코로나19가 안겨다 준 비대면의 힘든 시기를 자신 스스로와 한없이 만날 수 있는 비대면의 대면의 날들로 채워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대면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비대면의 대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지만 나는 한없이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참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40대의 대구 동화사 주지를 역임하며 불교계 개혁과 종교 간 상생에 앞장섰던 허운 스님은 비움으로써 지속성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설하며 불자들에게 더 크게 발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버리고 그리고 천년을 깨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엄습하는 거예요. 불자님들도 큰 발심을 해야 됩니다. 불교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참된 수행과 자비행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남한테 이제 베풀고 살려고
전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많이 채우려고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욕심 다 버리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출가 제일과 열반 제일의 의미를 되새겨본 한 주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과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배우고 성찰하는 계기로도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 영역의 종교 편향에 대응해 교구 본사별 지역 종교 차별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종교평화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불교계는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 이승만 정권 이후 역대 정부에서 자행됐던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 편향을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스님들은 현 정부 내내 지속되어 종교 간 차별과 전통문화 공약의 불이행을 비판했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도 통행세로 지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전국 승려대 개최의 한 축이었던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역 종교차별 신고센터 설치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행정부인 총무원 사회부와 협력해 전국 교구본사에 센터를 설치해 우리 사회의 종교차별을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취합하고 검토를 해서 이건 정말 현저하게 종교 편향이고 이건 우리 그 사회를 종교적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총무원에 보고를 하고 총무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에 그 이 종교 편향 센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분의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문화재구역 입장료 제도 정비와 함께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한 종교평화위원회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공무원의 종교 편향 처벌을 강화하는 등 종교 편향과 차별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무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하여 종교 편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교를 종교를 넘어 전통문화 계승의 주체로 바라보고 이러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는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차례 밝힌 공정과 상식, 헌법가치 준수가 종교차별 금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불교계가 맡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헌법 수호라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당연한 가치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구현될지 불교계는 기대와 관심 속에 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년고찰 안양 산막사에 화재가 발생해 종무소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경기도 안양시 관악산에 위치한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말사 산막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종무소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창건한 사찰인 산막사는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38호인 대웅전과 제60호 명부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2호인 3층 석탑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문화재는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4교구 본사 월정사가 종단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북 울진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월정사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산불 피해 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기금 동참에 감사를 표하며 평상시에도 늘 산불을 주의하며 가람 수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월정사 교구장 정념 스님을 대신해 총무국장 인광 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총무원에서는 총무부장 삼해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한자리에서 불교 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경을 함께 읽고 사경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내일 오후 1시 경내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완독 대법회를 개막합니다. 개막법회는 방장스님 법어, 화엄경 합송, 무비스님 강설법어, 약찬계 합송 등으로 진행되며 8만 윤장대 화엄경 경구 뽑기, 화엄경 경구를 읽으며 해인도 주위를 도는 요잡 등도 마련됩니다. 화엄경 완독대법회는 80권에 이르는 화엄경 정권을 39회로 나누어 매달 한 차례 39개월간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읽고 법문하고 사경하는 행사로 해인사는 이번 법회를 통해 건강한 삶과 고루 번영하는 사회, 화합과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정진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기 위한 원력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곳이 있는데요.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이끄는 고향 금륜사 화엄장학회가 올해도 학인 스님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인근에 자리한 금륜사 경내 스님과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금륜사 주지이자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이끄는 금륜사 화엄장학회가 55번째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인재불사의 원력을 이어갔습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생 무원 스님과 불교사회학부 가득 스님 등 비구니 스님 4명과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 82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본각 스님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꾸준히 학업에 정진해 미래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기금이 없어요. 기금 없는 화엄장학회가 55회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 비구니회 선거할 그 9월은 이 식을 거행하지 않았어요. 혹시 선거에 나가면서 그리고 그렇지만 장학금은 그 장학생 스님들을 뽑아서 다 드렸고 학인 스님들과 청소년들은 사부 대중의 정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는 이제 저 소임을 맡고 있는데 어린이 법회 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불보살님 가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화엄장학회는 지난 1995년 비구니 학인 스님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돼 2000년부터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지금은 초중고등학생과 탈북 청소년 등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평생 모은 1억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권오향 보살의 이름을 딴 오향 장학금을 신설해 이번에도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향 금륜사 화엄장학회는 지금까지 643명의 학인 스님과 학생들에게 모두 4억 1,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미래 한국 불교의 희망을 키우는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화엄장학회는 앞으로도 학인 스님들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본각 스님은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법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 이후 분열과 갈등 해소,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나쁜 말만 내뱉었잖아요. 그것을 누가 그것을 쓰다듬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자해명상을 해서 그 모든 분노를 가라앉히자. 그래서 저희가 3일간 자해명상을 했어요. 한국 비구니계를 대표하는 학성 본각 스님이 이끄는 화엄장학회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인 스님과 지역사회 인재 불사를 위한 원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장에 유선재 성신여대 불교학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서울지부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유선재 성신여대 불교학생회장을 서울지부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재 신임 대불련 서울지부장은 대면 활동에 대해 다른 학교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서울지부 지회장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석주 대불련 회장은 서울지부가 활발해져야 중앙도 대불련도 여법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새로 선출된 유선재 지부장과 서울지부 각 지회장들이 지부를 잘 이끌어 나가길 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불련 서울지부는 동아리 홍보계획, 상반기 수계법회와 연등해 리더십 워크숍 일정 등 서울지부 운영계획도 의결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제의 80살 학자의 신간서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로 변신한 경기대 고준환 명예교수가 일반 대중이 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게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고준환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서울대 법대 불교 동아리 법보례에서 청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올해 세수로 81,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 나이에 이르러 그동안의 불교 공부를 집대성한 책 깨달음 어렵지 않다. 지금 여기 깨어있음을 펴냈습니다. 지난 2년간 유튜브 깨달음 세계를 통해 방송한 내용을 활자로 정리했습니다. 깨달음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나 달마조사 같이 위대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깨달음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준환 교수는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면서 단지 지금 여기 깨어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견성, 즉 내 안의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고 진리는 이미 자신의 안에 있으므로 밖에서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하고 현재라고 그러면 또 금방 지나가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고 늘 지금 여기에 살면 되는 거예요. 특히 고 교수는 불자로서 팔정도와 십바람일 수행을 기본으로 수행과 경전의 말씀이 하나 되는 선교 일치의 삶을 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제선사 등 선지식들이 소리치는 할, 방망이로 치는 방, 타와 같이 깨침을 위한 다양한 방편을 사용했듯 좋은 방법을 찾되 무엇보다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는 도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차치하고 공력을 들여 책을 펴낸 이유 역시 길을 찾는 불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좋은 도반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석가세종께서 그 아난이 묻기를 이 공부하는데 탐구하는데 그 도반이 한 반 50%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스승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석가세종께서 도반이 깨달음을 얻고 견성성불을 하는데 전부다, 100%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노학자가 평생에 걸쳐 길러올린 깨달음의 지혜는 불자들의 삶과 정진에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 이재동 신도회장이 취임식을 열고 신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산 광명사는 경내 직관전에서 신임 이재동 신도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명사 주지 충광스님은 이재동 회장에게 임명장을 전한 뒤 광명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재동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임기 동안 종정예가 증명 아래 스님들의 뜻을 받들고 신도들을 근거리에서 외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는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영재스님과 이천 장화사 주지 정도스님, 영도구 사암연합회장 호법스님, 선광사 주지 성문스님, 도향사 주지 보우스님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개학을 앞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선물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천태종 종립유치원인 광명, 성무, 금강유치원 등 16곳과 한나래 지역아동센터, 미혼모 아동지원기관인 행복드림센터 등에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어린이용 덴탈 마스크 17만 장과 교사용 덴탈 마스크 4만 장, 손소독제 1,500개, 구강 스프레이와 장갑 각각 300개 등 3,500만 원 규모입니다. 진창호 나누며 하나되기 사무처장은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최고의 백신이 마스크 착용인 만큼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영 울산 정광사 금강유치원장은 오미크론 확산이 아직 최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 불안감이 심한 상황에서 아이와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남 도의회 김영진 의원은 어제 열린 도회의 도정질문에서 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적시된 합천 다라국과 남원 김운국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라국과 김운국이란 명칭은 일본 서기 속 임나의 속국으로 쓴 국명으로 이런 이름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건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서를 우리 스스로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오는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통한지의 고유성과 미래 지속성을 논의하는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전통한지 생산과 관리의 중심지였던 조지서 터에 대한 복원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통한지의 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그 일생을 그린 흑백 만화 풀이 최근 스페인어로 출간됐습니다. 스페인어 책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위안부의 가슴 아픈 증언이라는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